안녕하세요. 이상 상담소의 이상입니다. 오늘도 사연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어, 사연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일단 사연부터 먼저 읽고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20대 후반 여성이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좀 예민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소리나 분위기, 사람 표정 같은 걸 잘 느끼는 편이고, 다른 사람 감정에도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과 있을 때는 괜찮다가도 집에 오면 갑자기 너무 피곤하고 감정이 확 가라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제 감정이 너무 자주 바뀐다는 겁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사람들한테 잘하고 밝고 에너지도 많은데 어느 순간 갑자기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사람들도 다 귀찮아집니다. 특히 연애를 할 때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말투나 표정이 조금만 달라져도 혹시 나 싫어하는 건가?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고 혼자 상상하다가 기분이 확 안 좋아집니다. 그러다가 또 상대방이 평소처럼 대해주면 금방 다시 기분이 좋아지고요. 이런 식으로 감정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도 제가 너무 피곤한 사람 같고 상대방도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감정이 예민한 건 제 성격이라 어쩔 수 없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과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이런 제 모습이 점점 부담스럽습니다. 긴 글 잘 보내주셨네요. 약간 각색이 된 거긴 해요. 각색이 된 거긴 한데. 어쨌든 20대 후반 여성분, 감정 기복이 심하고 예민해서 부담스럽고 고민이라는 분. 근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감정이 예민한 건 제 성격이라 어쩔 수 없는 걸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맞아요. 어쩔 수 없어요 사실. 어. 감정이 예민한 건 타고난 부분이 크거든요 사실. 그래서 내가 타고난 기질 자체가 그렇게 예민한 것들을 잘 캐치하게끔 타고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바꾸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힘들고 괴로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 인정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예민한 사람이구나. 나는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구나.' 그걸 먼저 인정하고 가시는 게 첫 번째 단계일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우리 오늘 질문자를 좀 모셨거든요. 그냥 사연자는 아니시지만 질문을 좀 해 주실 수 있는 분을 모셔서 얘기해 주세요. 질문해 주세요. 그 사연자분이 음. 예민한데 음. 그 남자친구랑 특히 있을 때 남자친구의 행동 하나, 눈빛 하나에 음. 기분이 이제 좌지우지 된다고 음. 했잖아요. 음. 근데 그거는 예민한 성격이기도 하지만 음. 또 상대방의 감정이나 그거에 또 쉽게 휘둘리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 또한 예민함에서 오는 걸까요? 아니면 또 그건 다른 부분일까요? 그러니깐 "남자친구라는 특정 대상에게만 그러는 것도 예민한 것 때문이냐?"라는 질문인 건가요? 아니 남자친구뿐만 아니라 어. 이제 아마 이 사연자분은 예.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만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아. 그렇게 음. 얘기하기도 그 하셨고. 다른 음. 친구들이랑 있든 뭐 음. 누구랑 있든 음. 그 상대방의 뭐 행동 하나 뭐 표정 하나에 내가 뭐 잘못한 걸까? 뭐 음. 나한테 기분이 나쁜 걸까? 음. 이렇게 느낄 텐데 음. 그러니까 예민함으로 이제 이게 이렇게 되는 건지 음. 아니면 음 이제 다른 사람의 그러니까 이걸 무시하지 못하는 뭐 무시는 좋은 건 아니지만 음.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표정에 음. 이렇게 흔들리는 게 정말 예민한 것만인지 아니면 좀 불안한 그런 성격이 있는 건지 알겠어요. 그게 그게 궁금해요. 구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같이 있을 수도 있긴 한데 구분 지을 수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일단 기질적으로 예민한 것을 타고난 사람이 자기의 성장 환경에서 그런 예민함을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더 그 예민함이 더 극대화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거절에도 너무 민감해지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중립적인 자극에도 굉장히 공격처럼 느끼고 이런 게 가는 수도 있고 아니면 사실 타고난 기질 자체가 그렇게 예민하진 않은데 내가 어렸을 때 성장 환경이 너무 이 부정적인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봤다 보니까 주로 이제 대표적으로 극단적인 사례로는 뭐 학대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학대적인 환경에서 자라나면서 내가 내 마음속에 가지게 되는 불안정성이 불안함이
일반 관계에서 나타나서 쉽게 불안해지고 '저 사람 혹시 나를 싫어하나? 저 사람 결국 나를 미워하고 떠나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발현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거는 꼭 예민함만의 문제만은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예민한 거에다가 플러스 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해요. 음. 예민하게 느낄 수는 있지만 음. 이제 거기에서 내 감정이 상대방의 이제 그 표정이나 행동에 따라서 내 감정이 좌지우지 되는 건 음. 저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환경에서 온 요소가 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럴 수 있죠. 음. 저는 부모님 어렸을 때부터 음. 이제 예쁨 받고 싶은 그게 좀 강하다 보니까 음. 부모님 눈치도 많이 보고 음. 그러면서 자라왔거든요. 음음.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과의 이제 이런 사회생활을 하거나 밖에 나와서도 이제 눈치를 살피는 게 좀 당연스레 되어 몸에 배어 있어서 음음. 쪼끔 사람의 그 지금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눈에 잘 캐치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거기에 제가 또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음. 또 기분을 더 살피게 되는 것 같아서 음. 근데 예민함과 그게 같이 공존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럼요. 그리고 그 예민함의 색깔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지금 그 소피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크다 보니까 그 사랑받기 위해서 애쓰려고 싶은 마음이 눈치를 보게 되고 다른 사람을 예민하게 캐치하게 되는 이렇게 발달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미움받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눈치를 보고 빠르게 캐치하게 된 이게 예민하게 발달되게 되는 부분들도 있기도 하죠. 음. 네. 좋아요. 근데 어쨌든 이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그 스펙트럼이 있을 수 있긴 한데 그냥 제가 이것만 보고 판단하기로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기질적으로 예민함을 타고나신 분인데 그 와중에 관계적인 상처도 꽤 많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특히 예민하니까 사실 어리면 어릴수록 이 친구들이 이 예민한 친구를 보듬어 주기보다는 사실 좀 귀찮아하고 이렇게 배척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예민한 기질을 타고난 아이들이 점점 '아 내 예민함을 아무 데서나 내보여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 예민함을 좀 감추고 최대한 좀 이 털털한 척을 하면서 그렇게 이 무리에 동화되고 섞여야겠구나.' 그렇게 좀 발달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되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제 모습이 점점 부담스럽습니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음. 본인 스스로도 스스로를 인정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나는 예민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면은 내가 이때까지 경험해 온 사람들은 내가 예민한 모습을 보이면은 떠나가거나 나에게 면박 주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이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 모습도 내 자신이 싫어지고 부담스러워지고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여자친구를 음. 온전히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음. 남자분들이 그러니까 남자뿐만 아니라 성별이 바뀌어도 음음. 그런 성향의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건 음. 돈 내고 상담자 찾아가셔야 돼요 그거는. 그래서 아니 당연히 그럼 누구를 만나면서 돈 내고 상담자를 만나야 된다 이거. 그러니까 이 마음이 너그럽고 또 자기가 이제 아주 건강한 환경에서 자라와서 아주 탄탄하게 잘 서 있는 개인들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사람이랍시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받아줄 수 있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만약에 설령 이 사람이 아주 탄탄해서 모든 것을 받아준다고 해도 그건 문제예요. 그거는 연애가 아니고 육아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연애 관계가 되는 게 아니라 육아 관계로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이 건강한 관계로 발전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오히려 더 의존적인 측면만 강해질 수 있습니다, 연애가. 그러면 음. 그 보통은 이런 감정적인 기질이 음. 그래도 연인 사이에서 가장 많이 발동이 되잖아요. 맞아요. 어. 그러면 그걸 내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타고난 거고 음. 예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받아들이는 게 좋다고 하셨잖아요. 음. '난 이렇게 예민한 사람이구나.' 음음음. 근데 받아들이지만 그래도 덜 예민하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걸까요? 내가 내 그거 기질 그대로 계속 그 예민함을 드러내면 음.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은 지칠 수밖에 없잖아요. 음. 덜 예민하려고 애쓴다는 말은 좀 수긍은 바로 되진 않고요. 그것보다는 덜 드러내는 건 필요하긴 하겠죠, 확실히. 그러니까 음. 끊임없이 나의 모든 예민함을 저 사람한테, 특히 뭐 남자친구라든지 여자친구한테 모든 걸 전가시킬 수는 없죠. 그러니까 내가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고 이 사람이, 내 파트너가 여유가 좀 되어 보이고 이 사람이 좀 내 걸 받아줄 수 있을 것 같다 싶을 때는 좀 뭐 어리광을 부리고 뭐 내 불안함을 토로하기도 하고 뭐 좀 예민한 것들을 이렇게 좀 위로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다 때려 부으면은 이 관계가 계속 삐그덕거리기 쉽겠죠. 음. 물론 저는 저 사연자가 아니지만 그 어.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는 예 게 예. 상대가 쪼끔 음. 받아준다 싶으면 이제 끝도 없이 가더라 예예. 예. 끝도 없이 예민해지고 음. 더 이제 막 이 안에 걸 더 끌어올려 가지고 어.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음. 맞춰 가야죠 그러니까. 그러니깐 그거를 이제 '이만큼 해 보면은 괜찮나? 이만큼 해 보면 괜찮나? 이렇게, 이렇게 해도 괜찮나?' 이거를 또 괜찮은지도 물어보고 상대한테, 상대도 뭐 이거를 자기 상태를 잘 보고 '내가 어느 정도까지 받아줄 수 있는가.' 뭐 사실 받아주고는 싶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사랑해서 만난 사이인데. 근데 '내가 어느 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가.' 이거 자기가 소화하지 못할 만큼을 억지로 막 받아내다 보면은 결국 자기는 탈진해서 쓰러져 버리고, 그럼 결국 "오빠 변했어." 소리밖에 안 듣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겠고, 또 내가 또 예민하신 분들은, 또 상대가 나의 그런 걸 받아주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얼마큼 내가 해도 괜찮을지 그런 것들을 좀 잘 체크하면서 같이 음. 상호 이 소통하면서 좀 해 나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 체크라는 거는 음. '이 정도 했는데 괜찮네. 이만큼 했는데 이것도 참네.' 그 이런 식의 체크를 아니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그건 매번 달라요. 근데 그거는 음.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오늘은 컨디션이 100일 때가 있고 내일은 컨디션이 60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정도는 달라지겠죠.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 할 수 있는 만큼을 그때그때 좀, 뭐 또 예민하시니까 그 표정이나 이런 것들도 좀 잘 보고, 근데 이제 거기서 이 사람이 오늘 피곤해요. 그래서 오늘은 어제는 100 만큼 받아줬는데 오늘 60 까지밖에 못 받아줘요. 그럼 거기서 이제 느껴지는 엄청난 서운함들이 보통 많이 느끼시거든요, 그런 네. 거를. 그렇게 되면은 사실 서로서로 지쳐 버리고 서로서로 진이 빠지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현명하게 간다면은 이 사람이 60 밖에 안 돼서 오늘 못 받아주는 것을 존중해 줄 수 있고, 그것을 사실은 이건 내 감정이니까 내가 책임지고 내가 어떻게든 끌어안고 수용하고 위로한다는 마음이 좀 필요하고. 음. 음. 근데 궁금한 건 그건 그 어 두 개 이제 고민이 되는데 음 아까 상대방한테도 얘기를 해 주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음 그래서 "나는 원래 이렇게 조금 예민한 기질을 타고난 사람이다. 음 근데 물론 노력은 하겠지만 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음 이제 조금 너가 이해해 줬으면 음. 좋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은 걸까요? 상대방에게? 그 톤 앤 매너가 되게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 이런 사람이니까 뭐 너 알아서 해." 뭐 이런 톤 앤 매너면은 좀 곤란할 것 같고, 음. 다만 이제 아주 진솔하게 자기를 밝히는 거는 저는 되게 권장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반면에 음. 또 그냥 한편으로는 음. 이렇게 얘기를 해 놨더니 음. 이제 내가 쪼끔씩 예민한 모습을 보일 때마다 음. 이제 상대방이 음. 오히려 그게 무기가 돼서 음. 너 또 예민하네." 음. 이런 식으로 음. 돌아올까 봐 그게 또 걱정이기도 하거든요. 그거는 음. 사실 못된 말이죠. 예를 들면 어. 여자들의 이제 한 달에 한 번 오는 그 음. 주기를 음. 이제 가끔 남자친구들이 음음. "너 그날이야?" 음. 약간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음음음. 나의 그거를 음. 약점으로 알고 있고 음.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아예 '내가 기질적으로 좀 예민한 사람이다.'라는 거를 처음부터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게 맞는지 그게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만나면서, 만나면서. 만나면서 그러니까 얘기하는 말씀드린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저는 되게 권장을 음. 하고, "너 또 예민해졌네."라고 하는 거는 그
소통이 제대로 안 된 거죠 사실. 음. "나 이런 점들 때문에 참 힘든 사람이고 그래서 나도 의도치 않게 너한테 이렇게 좀 예민하게 빠져나갈 때가 있어." 이런 걸 아주 진솔하게 표현을 했는데 거기다 대고 쪼금 있다가 며칠 지나 가지고 "어 너 또 예민하네." 뭐 이런 식으로 찝어내는 용도로 쓴다면은 그건 좀 못된 거죠. 그거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좀 생각을 해 봐야겠죠. 물론 그것만 가지고 헤어질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그 사람의 그런 게 왜 나한테 이런 식으로 오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봐야겠죠.